여러분은 우리가 근육량을 늘리는 데 있어 가장 컨트롤하기 까다로운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휴식입니다. 근육량은 최대한 자주 운동하고 근육을 자극해야 늘어나지만 휴식을 해주지 않으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휴식을 자주 하게 되면 운동을 많이 할 수 없으니 역시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초보자 수준일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운동 강도가 낮으므로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매일 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초보자 수준을 벗어났을 때 발생하죠. 운동 구력이 쌓이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더 많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휴식일을 따로 지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운동이 더 이상 불가능하죠. 피로 앞에는 장사가 없으니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헬서들이 이 황금 같은 휴식일을 헛되이 보냅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거나 어설프게 무언가를 하다가 제대로 회복조차 못하곤 하죠.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루틴에서 휴식일을 뺄 수 없다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을 게 아니라 이날도 어떻게든 운동일의 퍼포먼스를 높이고 근육 성장을 배가시킬 무언가를 해줘야만 합니다. 휴식일엔 뭘 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쉬는 날 뭘 해줘야 근육량을 빠르게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휴식일에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손상을 입은 근섬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폼 롤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근섬유는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에는 피로물질이 쌓입니다. 이때 해당 부위에 폼 롤러나 마사지볼로 마사지를 해주면 근육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 고강도 운동 후 폼 롤러나 마사지볼로 근막을 이완하면 근육통이 줄어들고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촉진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사지가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제거하기 때문이죠. 많은 헬서들이 이런 도구들이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헬서들에게 가장 유용합니다. 이와 같은 폼 롤러는 닿는 면적이 넓으므로 종아리나 허벅지 등처럼 광범위한 부위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폼 롤러를 놓고 근육통이 있거나 피로가 느껴지는 신체 부위를 올려놓은 후 본인의 체중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면 근막 깊은 곳까지 마사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마사지볼은 평소 잘 뭉치고 만성적인 통증이 오는 트리거 포인트라는 통증 유발점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지압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타겟하는 국소 부위에 마사지볼을 대고 체중을 실어 지그시 눌러주거나 가볍게 돌려주면 굉장히 깊은 곳까지 자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육통을 줄여주고 근육의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 폼 롤러, 마사지볼에 대한 제품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의 밸런스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빠르게 발달되는 근육이 있고 굉장히 느리게 발달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신체 밸런스가 깨지고 관절과 근육들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응 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의 사이즈는 커지겠지만 역설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죠. 사실 근비대만을 강조하는 보디빌딩이 운동 기능학적으로 비판을 받는 지점도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밸런스가 깨진 걸 간과하고 계속 중량 운동만 때리다 보면 불균형이 점점 커져서 통증을 달고 살거나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일에 삐뚤어진 몸을 바로 잡아주는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의 깨진 밸런스를 잡아주는 대표적인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키시 겟업이라 불리는 이 운동은 각 관절과 근육 간의 밸런스와 협응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쪽 팔로 아령이나 캐틀벨을 수직으로 든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있다가 단계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일어서는 운동인데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라도 수직으로 들고 있는 무게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누워서 서기까지 유기적인 움직임을 연습해 봄으로써 각 관절과 근육 간의 밸런스와 협응력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수직 밸런스 운동입니다. 버드독이라는 동작도 알아볼까요?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 다리를 대각선으로 들면서 신체의 좌우 밸런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수평 밸런스 운동입니다. 외부 중량을 다루는 웨이트 트레이닝 특성상 척추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큰 부상을 겪을 수 있는데 평소 중량을 들 때 허리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통증이 있다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맨몸으로 버드독 자세가 익숙하면 가벼운 무게를 당기는 로우 운동을 추가해 본다면 코어의 안정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휴식일에 틈틈이 진행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근육량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부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던지 근육 위에 붙어있는 지방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몰빵했다면 휴식일에는 끈덕지게 들러붙어있는 지방을 걷어내보자고요. 만약 체지방이 많아 근육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나 급하게 살을 빼야 할 필요가 있다면 쉬는 날 인터벌 방식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를 전력 질주한 후 짧게 쉬는 것을 반복한다거나 사이클이나 러닝머신을 1분간 빠르게 타다가 30초 휴식하는 것을 몇 세트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짧고 굵은 인터벌 방식의
제법 강도가 높은 심폐운동을 해주면 운동이 끝나도 계속해서 지방을 태워주는 애프터 번 효과로 인해 여러분의 몸에 끈덕지게 붙어있는 지방을 불태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헬서들이 근성장을 방해할까봐 유산소 운동을 등한시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근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휴식일에 푹 쉬어도 컨디션 회복이 안 되고 근육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2-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주세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컨디션을 올려주고 근육 속의 피로물질을 제거해서 근육통을 빨리 낫게 해줍니다. 당연히 다음날 더 강한 근력 운동을 해줄 수 있으므로 근성장에 큰 도움이 되죠. 다만 지나치게 긴 유산소 운동은 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근육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니 30분 이내로 짧고 굵게 끝내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 근육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을 게 아니라면 실내 헬스장에 갇혀 지루하게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것보다는 휴식일만이라도 야외에서 다양한 맨몸을 하는 것이 피지컬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철봉에서 턱걸이를 하거나 평행봉에서 딥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중량물을 다룰 때와는 색다른 감각과 자극을 느낄 수 있으며 헬스장처럼 기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 싸움을 하거나 중량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조깅은 중량 운동으로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풀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중량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근육량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휴식일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늘어져 있는 휴식보다는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더 강도 있게 훈련해 줄 수 있다는 사실도요. 휴식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충분한 수면과 양질의 식사를 해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을 조금 더 써준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